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세상과 연결하는 방송, 세상을 연결하는 방송, 엔테나입니다. 여러분들 청년 실업이 좀 심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 고민들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어떤 탈출구 또는 그런 것들이 물론 국내에서도 있지만 이제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좀 좋은 일자리 또는 창업, 취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일전에 뭐 한 4년 전에 이제 그렇게 베트남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베트남에 한류 열풍이 불지 않아서 솔직히 조금 제가 베트남 말 뭐 영어는 좀 하는데 베트남어를 잘 못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제 겁도 나고 해서 친구도 이제 좀 같이 전향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면 조금 베트남에 확실히 한류 열풍이 불기도 하고 한국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소식도 베트남 관련된 소식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베트남 쪽으로도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나 중국의 뭐 베트남이든 지금 이제 동남아 쪽에 아세안 쪽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고 인구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활로를 찾게 되면 앞으로의 앞으로의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향후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 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선 베트남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음,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미 베트남의 어떤 여러 가지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인기도가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이제 많고 축구나 이런 거에서도 뭐 이제 알 수 있듯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번에 나온 소식은 한국과 베트남이 로봇과 자동화라고 하는 곳에서 상호 협력을 증대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베트남 뉴스 소식이에요. 실제로 베트남 이제 현지 언론에서 나온 거고 이 정보가 나온 것은 한국의 지금 여러분들 아세안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아마 소개해드렸는데 한국의 아세안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안이 원래 아세안 국가 내에서만 본부를 만들고 하는데 한국에 만들었어요. 부산에 만들었는데 그 부산에서 일하시는 사무처장이 지금 이혁 사무처장님이시거든요.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과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해외 투자청, 해외 투자부, 해외 투자부라고 하는데 그 해외 투자부에서 정확하게 제가 정확한 말의 명칭은 기획투자부네요. 네, 죄송합니다. 기획투자부인데 기획투자부와 그다음에 베트남 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아까 보신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건데 한국은 지금 현재 산업 분야, 특히 로봇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한번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는데 로봇 자체를 로봇의 기술 자체가 발전된 건 중국이나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공장에서 로봇이 들어가서 자동화로 뭔가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선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규모나 개수를 따지면 중국이 짱이죠. 근데 이제 한국이 기본적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많이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걸로 제가 작년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걸 봤었었는데 한국이 그렇게 되는 이런 로봇 분야, 응용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여기서 베트남에서 뭔가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좀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기술을 공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많이 좀 참여해 달라라고 하는 기획투자부, 아까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의 어떤 그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 한국 이혁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많이
한국에서 많이 진출하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베트남이 만약에 한국의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되면 뭐 당장에 뭐 한국이 그렇다고 뭐 따라잡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저급 기술, 그러니까 기술도 이제 아주 고난이도 기술과 이제 기술이 많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은 베트남에 이제 들어가서 베트남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나, 베트남은 굉장히 많은 제조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도 제조 공장을 많이 이제 거기 설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로봇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뭐 많은 이윤을 남기고 생산 비용이 적어지면 당연히 값이 싸지고 경쟁력이 세지니까요. 그렇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의 입지, 과연 뭐 베트남이 어떤 입지, 베트남에서 한국이 어떤 정도인가를 봤을 때, 우선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투자 부분에서는 한국이 1등이고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베트남에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한국 이미지가 좋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국어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공 개발 원조라고 하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는 그것도 일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일본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역 규모는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EU 다음이죠.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18년 무역량이 놀라운데 62조예요. 저거 이제 뭐 환율 따지고 하면 더 70조 가량 되는데 총 무역 규모량이 이제 70조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현재까지 베트남에 7,700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것이 총 지금까지 한 대략 70조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이제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한국이 알려져 있고 베트남에서 한국의 입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이 FTA를 맺었는데 이게 2020년,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제 사진 다음에 가려져 있는 단어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100조 정도의 규모를 달할 거다. 2020년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 안 남은 상황이고요. 점점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베트남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베트남 투자 가장 많이 합니다. 두 번째, 공공개발원조 일본 다음 2위고요. 무역 규모 중국 EU 다음에 3위. 그리고 베트남 여성의 베트남 여성이 여행을 어디를 가장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여성은 1위로 한국을 지목을 했고요. 남성의 경우는 일본 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베트남에서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이 그만큼 인기를 갖고 있다.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 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베트남에서 가면 한국이라고 했을 때 조금 좋아해주는,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뭐 정권이 바뀌거나 뭐 혹시나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런 변수가 있어도 베트남 같은 경우 이런 중요한 입지를 가진 국가를 함부로 이렇게 홀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명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라면 이런 베트남에서 한국 위상이 높아졌을 때 베트남에서 뭔가, 제가 봤을 땐 그 무엇을 하셔도 제가 안 가본 입장이지만 제 친구는 몇 명 가 있어요. 제 친구, 실제로 친한 친구 한 명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주 친한 친구는 지금 가려고 했다가 이제 말았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베트남에서 뭔가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좀 좋다, 환경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베트남이 전향적으로 로봇이나 또는 이런 자동화 기계 이런 걸 갖다 계속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이 국제협력의 전략적 기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트남 국가 자체에 많은 해외 기업들, 많은 해외 투자 기업들이 들어와서 무려 130개 포린 파트너가 들어와서 저게 규모만 따지면 한 350조? 뭐 한 360조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그 자본이 들어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 게다가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미 180조가 넘어섰다. 특히 이제 제조라든가 뭐 그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에너지, 서비스, 관광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상당히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이 그 정도 국제협력의 전략적 기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베트남이 단순히 농산물이라든가 뭐 쌀국수 이런 것만 계속 이렇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도 그건 물론 관심 있죠. 그러니까 쌀국수 이런 건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베트남 가셔도 뭐 그런 음식 업종이나 이런 거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이런 로봇이나 자동화 부분에서도 베트남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당연히 이제 직접 무역,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자본이 들어오면 그걸로 해외 자본이 들어온 거니까요.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거기서 직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을 우리 거로 가져가도 거기 베트남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하나 또 재밌는 소식은 하나투자증권이 얼마 전에 베트남의 HFT 증권을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투자증권. 대기업이 이렇게 증권 회사, 베트남 증권 회사를 인수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나가니까. 그만큼 베트남에 지금 베트남 자체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베트남에서 뭔가 사업하실 때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증권 인수 아마 쉽게 됐을 겁니다. 뭐 저기 하나투자증권에서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에서 뭔가 이렇게 당연히 이제 뭐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인할 때 아무래도 한국의 이미지 자체가 있는데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베트남으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하여튼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국가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근데 저는 뭐 잘하는 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계를 연결하는 엔테나 방송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